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독립시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에 대해서 배웠었죠. 독립이 뭐였지? 독립? A, B가 서로 독립사건이라는 뜻은 A와 B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독립의 정의, 그 다음에 독립이라면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한다 라고도 공부를 했어요. 그 특정한 식이 뭐냐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B를 만족한다. 그럼 우리가 독립이다. 근데 만족하지 않는다. 즉 독립이 아니다라면 그걸 뭐라 불렀더라? 그쵸, 종속이라고 불렀었죠. 지난 시간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오늘은 이어서 독립시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66페이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독립시행을 배울 텐데, 자, 독립시행은요, 선생님이 생각하긴 그래. 확률 단원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 다 중요해. 뭐 수학적 확률도 중요하고 조건부 확률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확률 단원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꽃은 뭐 독립시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통계로 넘어갈 건데, 통계에서의 그 다음 이야기들, 뭐 이항분포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음 것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좀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나면 공식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스킵하지 말고 꼼꼼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먼저 뜻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프린트 11페이지고요. 자, 독립시행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전과 주사위를 여러 번, 자, 밑줄, 반복 밑줄.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단은 여러 번 반복. 어떤 문제에서 반복성이 나와야 돼요. 한 번만의 시행으로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 번, 최소 2번 이상을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반복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복하여 던지는 경우와 같이, 자, 밑줄,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 밑줄. 자,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반복하고 있는 그 행위가, 그 시행이 각각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혹은 뭐 주사위 던지기, 혹은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시행을 뭐라 한다? 쓸까요? 네 글자로, 네,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박스에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독립시행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뭐라고? 반복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두 번째 독립의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 반복과 그 매번 일어나는 사건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반복과 독립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라고? 반복과 독립.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자, 일반적인 예를 한번 가지고 와서 독립시행이라는 게 어떻게 공식이 유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 문제하고 나와 있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사위를 4회 던질 때,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될까요? 그쵸, 어디다가? 4회의 밑줄을 쳐야겠죠. 왜 4회의 밑줄을 쳐야겠어요? 4번 뭐 했으니까? 그렇지, 반복했으니까. 4번 반복했기 때문에 주사위를 4회 던질 때 4회의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4번을 반복했다는 뜻이잖아. 자, 4번 반복했을 때 6의 눈이 자, 몇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이에요. 자, 4번을 반복했어요. 무엇을 반복했어요? 주사위 던지기를 4번 반복했어요. 반복했고요. 주사위 던지기는 독립적인 사건이잖아. 그치? 독립적인 사건을 반복했으니까 이 문제는 무슨 시행이다?
독립시행이다. 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볼 건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4회 던질 때 6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은, 자,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사위를 4회 던져요. 1회, 2회, 3회, 4회. 자, 4회 던질 건데, 자, 나는 뭐가 나오길 바래요? 뭐가 나오기를 바래? 6의 눈이 나오기를 바라죠. 6의 눈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하고요. 6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실패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나는 몇 번 성공해야 돼요? 3번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3번 성공하면 되겠죠? 4번의 시행 중에 3번 성공하고 반드시 몇 번은 실패해야 될까요? 그렇지, 반드시 한 번은 실패해야 돼요. 자,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칸에 한번 써볼까요? 3번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남은 한 번은 반드시 실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 칸에다가 한번 채워보세요.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해도 가능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른 건 없죠. 이 4가지 경우가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을 옆에 칸에 한번 써볼까요? 옆에 칸에 한번 써보세요. 자, 나는 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뭔데요? 성공이 뭐였지? 그렇지, 6의 눈이 나오는 것. 자, 주사위 던져요. 6의 눈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고, 그리고 곱하기, 이어서 두 번째도 성공해야 돼요. 6분의 1 그리고 곱하기, 세 번째도 성공해야 돼요. 6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네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실패가 뭔데요? 6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6분의 5가 되겠죠. 자, 근데 얘를요 좀 더 간단하게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분의 1이 몇 개 있고요? 3제곱이고요. 6분의 5는 몇 개 있고요? 1개 있으니까 1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정리해서, 그쵸? 자, 두 번째,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성공해야죠. 6의 눈 나와야 돼요. 6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성공해야죠. 6분의 1 곱하기. 세 번째 실패해야죠. 6분의 5 곱하기. 그쵸? 실패하는 건 6의 눈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곱하기 네 번째 성공해야죠. 6분의 1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 정리했을까요? 정리하면 6분의 1이 몇 개? 3제곱 곱하기 6분의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제곱하고 쓸 수 있겠네요. 아,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죠?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성공해야 되고요. 6분의 1 곱하기. 실패해야 되고요. 6분의 5 곱하기. 성공해야 되고요. 6분의 1 곱하기. 성공해야 되고요. 6분의 1 해야겠죠? 그럼 얘 뭐가 될까요? 6분의 1이 몇 개? 그렇죠, 3개. 곱하기 6분의 5는 몇 개? 그렇죠, 1개 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실패해야죠. 6분의 5 곱하기. 성공해야죠. 6분의 1 곱하기. 성공해야죠. 6분의 1 곱하기. 성공해야죠. 6분의 1은. 그럼 6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6분의 1의 3제곱 곱하기 6분의 5는 1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4가지 경우가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답은 하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의 답을 한번 써볼까요? 자, 나는요 4번의 시행 끝에 6의 눈이 3번 나오는 확률은요, 첫 번째 이 경우 이거나, 두 번째 이 경우 이거나, 세 번째 이 경우 이거나, 네 번째 이 경우 밖에 없겠죠. 이 4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뭐 이거나 이니까 요 4가지 경우를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야죠. 더하셔야죠. 이거거나. 자, 그럼 4개를 더합시다. 똑같은 거 4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지, 4 곱하기 6분의 1 세제곱 곱하기 6분의 1 5분의 5 1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 자, 여기서 지금 4가 나왔어. 4. 이게 왜 4가 왜 나왔지? 왜 4가 나왔지? 4야. 네? 너는 왜 4가 나왔니? 왜 4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였기 때문에 4가 나온 거지. 그게 4개 있었으니까. 그래서 4인 거야. 그럼 얘가 왜 4개 나왔어? 왜 4개 나왔니? 왜 4개 나왔어? 네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게 몇 개면 되는 거야? 3개만 되겠지. 3개. 네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거 3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반드시 x일 테니까. 뭐라고? 얘는요, 4개 자리 중에서 3자리의 동그라미가 나와야 됩니다. 4C3이기 때문에 걔를 계산해서 4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다시 써주면 그 밑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요, 4C3 곱하기 6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1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독립시행의 공식이 되게 돼요. 자,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좀 산만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공식을 한번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얘 4죠. 얘 왜 4죠? 왜 4죠? 왜 4죠? 4칸이니까. 그쵸? 여기 4칸이니까 4예요. 왜 4칸이었어요? 왜 4칸이었어요? 4번 던지니까. 4번. 얘 뭐가 되는 거냐면, 총 시행 횟수가 되게 돼요. 나는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걸 총 4번 시행할 거예요. 총 횟수가 4번인 거야. 총 횟수. 자, 그럼 이제, 얘는 3이죠. 얘는 3. 자, 얘는 왜 3이죠? 왜 3? 왜 3이에요? 동그라미가 3번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3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3이에요. 왜 동그라미가 3번 나와야 돼요? 나는 성공을 3번 해야 되니까. 성공이 뭔데? 6에는 나오는 것. 그걸 3번 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뭐라가 되는 거냐면 성공 횟수가 되는 거죠. 총 횟수 중에서 성공 횟수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뭐죠? 얘? 6분의 1? 얘는 왜 6분의 1이죠? 왜 6분의 1? 6분의 1이 뭐였죠? 6분의 1이 뭐였죠? 6분의 1? 성공할 확률이죠. 그쵸? 성공할 확률. 내가 6에는 나오는 게 성공이라고 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성공할.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한 번 시행을 딱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게 몇 번 성공해야 되는 거야? 몇 번? 3번 성공하는 거. 이게 성공 횟수였잖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색깔. 이게 성공 횟수였잖아. 성공할 확률 몇 번? 3번. 이거 성공 횟수죠. 성공 횟수 3번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5네요. 얘 6분의 5. 이건 왜 6분의 5죠? 6분의 5가 뭔데? 6분의 5가 뭐였어? 6분의 5가 X일 확률. X가 뭔데? 실패인 거죠. 실패할 확률. 몇 번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실패해야겠죠. 그쵸? 한 번. X가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가 실패 횟수가 되는 거겠죠. 실패 횟수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하자고? 자, 총 횟수 C 중에서 성공할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괜찮? 자, 공식의 틀입니다. 자, 이거 공식 암기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공식의 틀이에요. 다시 전체 횟수 C 성공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괜찮? 다시 전체 횟수 C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괜찮?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식이 구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일반적인 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식을 일반화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자, 일어날 확률이 P 밑줄. 즉, 뭐 어떻을까? 즉, 성공 확률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다? 지금 P라는 이야기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빵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할 확률이 P라면
반대로 성공이 아닌 것, 실패라고 할까요? 실패할 확률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확률은 다시 성공할 확률 6분의 1이었어. 실패할 확률 뭐였어? 6분의 5였지. 왜? 성공이 아닌 게 실패인 거니까. 성공이 아닌 게 뭔데? 1 마이너스 성공인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1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실패할 확률. 자, 그 다음에 n번 반복 밑줄. 자, 총 횟수 몇 번? n번.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총 횟수 n번. 우리 총 횟수는 n번. 내가 n번 반복하는 거잖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자, 반복했어요. 독립이에요. 독립시행이겠죠. 자,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자, 밑줄 R번 일어날 확률 밑줄. 난 R번, n번 중에서 R번 일어났으면 좋겠대. n번 중에 R번 일어날 확률. 공식 써보자. 공식 어떻게 쓰면 될까? 총 시행횟수 n번 중에서 C 성공하자. 난 몇 번 성공했으면 좋겠어? 난 지금 R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일어나는 게 성공이라고 보자면 R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R번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곱하기 우리가 뭐 쓰는 거였어? 성공할 확률. 그치, P였죠. 일어날 확률, 성공할 확률. 몇 번 일어나야 돼요? 몇 번 성공해야 돼요? R번 성공해야 돼요. R번 위에 쓰고요. 곱하기 옆에 뭘 쓰죠? 반드시 실패해야죠. R번 성공했으면 나머진 반드시 실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써줘야지. 반드시 실패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실패할 확률 얼마? 그렇지. 1-P 실패할 확률. 몇 번 실패해야 돼요? R번 성공했어. 나머지 실패해야겠지. 자, n번 총 시행 횟수 중에서 R번 성공했어. 그럼 몇 번 실패해야 돼요? 나머지. 그렇죠. n-R번은 실패해줘야겠죠. 얘가 바로 공식이 되게 됩니다. A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1-P의 n-R제곱이다 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공식이 어디 있냐면 교과서 65쪽 하단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n번 중에서 R번 성공해라. 성공할 확률, 즉, 일어날 확률, R번. 안 일어날 확률, 1-P. 안 일어날 횟수, n-R제곱하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팁하고 나와 있죠. 자, 이 팁을 왜 드렸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독립시행의 공식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 이제 파란색깔 밑줄 친 거. 얘가 독립시행의 공식이죠.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외웠다 하더라도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암기한 내용을 적용을 못 시켜요.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가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몰라. 잘 몰라서 제가 팁을 드렸어요. 자, 독립시행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문제를 읽고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1번 씁시다. 1번 쓰시면, 자, 문제에서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시행을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시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반복성이야. 반복성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2번 이상. 그쵸? 자, 두 번째. 그 행위가 독립적인 행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슬을 뽑았어. 근데 그 구슬을 더 이상 다시 집어넣지 않고 버려버릴 거야. 이런 거는 독립이 아니잖아. 악사건에 영향 받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주사위 던지기라던가, 뭐 동전 던지기라던가, 아무튼 딱 독립적인 그런 사건이, 각각의 시행이 독립사건이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 n번을 반복했다고 하면 문제에서 몇 번 성공해라 라는 걸 물을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성공하는지, 몇 번은 성공해야 되고요. 성공을 돼야 되고 and 나머지는 반드시 실패를 하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예, 성공하면 나머지는 실패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n번을 반복해라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n번을 반복하라 라고 했으면 그 중에 R번은 성공을 해야 되고 나머지
n-r번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여야 돼요. 성공과 실패가 딱 나뉘어져서 몇 번은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몇 번을 성공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성, 독립성,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딱 문제에서 한 번에 드러나는 그런 구조일 때 우리가 독립시행이다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문제에서 뭔가를 반복하고 있잖아?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독립시행 아니야? 라고 약간 떠오르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있다면 독립시행 아닌가? 라고 떠오르시면 좋아요. 반복하고 있을 땐 독립시행 아닌가? 라고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한 번쯤 생각을 거쳐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 했고요. 그럼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의 문제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66페이지의 문제 2번입니다. 자, 교과서 66페이지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승률이 60%인 바둑기사가 5번의 대국에서 자,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될까요? 그렇지, 5번 밑줄. 5번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5번을 반복하고 있어. 자, 그럴 때 4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자, 4번 이상 이긴다는 것은 몇 번 이기거나 또는 몇 번 이기는 걸까? 그렇지, 4번 이기거나 또는 5번 이기는 경우겠죠. 첫 번째, 4번 이기는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4번을 승리하는, 3번 승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경기하는데 4번을 이겨야 해요. 자, 그 말에는 몇 번은 반드시 져야 한다가 숨어져 있어? 그렇지, 4번은 승리해야 되고요. 동시에 반드시 한 번은 패배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4번 승리하는 거니까. 자, 해볼게요. 해보자. 독립시행. 자, 5번을 반복하죠? 그 중에서 몇 번 승리하자? 4번 승리하자. 승리할 확률 얼마래요? 승리할 확률은 10분의 6이어야 되는 거죠. 10분의 6. 10분의 6. 그러니까 10분의 6인 거니까 0.6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10분의 6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약분해서 5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죠? 뭐 어떻게 쓸까요? 5분의 3이라고 쓸까요? 5분의 3. 몇 번? 4번인 거고요. 곱하기. 나머지는 승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패배를 할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할까요? 정확하게 4번은 승리하면 안 되는 거지. 4번은 승리해야 되는 거고 4번은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한 번은 승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승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5분의 승리할 확률 4번. 그럼 승리 안 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몇 번? 한 번은 승리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5의 5제곱이죠. 그래서 5의 5제곱분의 5. 그 다음에 3, 4, 81. 81 곱하기 5 곱하기 3에서 2제곱이면 81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안 써왔는데 이 숫자가 커가지고 어차피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고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산수는 훨씬 잘하시니까. 자, 두 번째는 5번을 승리하면 되겠죠? 5번 경기했는데 5번을 모두 이기면 돼요. 써볼까요? 그러면 5번 반복했다. 몇 번 승리하자? 5번 승리하자. 승리할 확률 10분의 6. 0.6. 약분하면 5분의 3. 몇 번? 5번 전부 다. 그럼 성공하지, 승리하지 않을 확률 5분의 2. 몇 번? 0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올 거고. 요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거나 또는 이거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답은 큽니다. 3125분의 1125분의
1053 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1053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 만약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 계산이니까 동그라미 세모라고 표현한 거지, 답안 쓸 때, 주관식 답안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좋죠. 그래서 아니죠. 답을 쓰셔야겠죠. 네, 너무 이제 숫자가 크니까. 그렇죠? 네. 자, 됐고요. 이제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보시면, 자,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을 맞힐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 선수가 3발을 쏘았을 때, 자,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죠. 자, 그때 적어도 한 발은 10점 관역에 맞힐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 밑줄 칩시다. 적어도 어떻게 구하죠? 여사건으로 구하죠. 그럼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한 발이 10점 관역.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적어도 한 발이 10점 관역이면 전체에서 모두 10점이 아닌 거. 그쵸? 모두 10점을 안 맞추는 경우만 다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모두 10점이 아닌 경우를 다 빼면 적어도 한 번은 10점에 맞겠지.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전체 확률 1이죠. 1 빼기. 자, 모두 10점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싹 다 10점이 안 돼야겠지. 10점은 한 번도 나오면 안 돼. 자, 몇 번 시행해서? 우리 몇 번 시행했죠? 3번 시행했죠? 3번 중에서 10점 나올 횟수 몇 번? 자, 문제에서 10점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성공한다가 10점 맞힌다라고 본다면, 다시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이 10점 관역 맞힐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본다면, 자, 3번 중에서 몇 번 성공, 즉 몇 번 10점 맞춰야 돼? 한 번도 맞히면 안 되지. 그치? 성공 확률, 10점 맞힐 확률 얼마라고? 얼마였어? 4분의 3. 4분의 3. 몇 번? 0번. 그럼 나머지 3번은 다 그러니까 얘가 성공이라면 나머지 3번은 전부 다 10점을 빗나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일 거고, 그게 몇 번? 그게 3번이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답은 64분의 63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69페이지로 가셔서요, 69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9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푸드트럭에서는 햄버거, 샌드위치, 케밥을 판매한다.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4명의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다. 자, 음식 주문한다. 음식 주문하는 것을 어떤 시행이라고 본다면 몇 명이 주문해요? 4명이 주문해요. 자, 그때 적어도 한 명은 케밥을 택해라. 적어도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에서 적어도 한 명이 케밥이야. 그러면 다시 적어도 한 명이 케밥을 택할 확률인 거니까 전체에서 모두 케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치? 전체에서 모두 케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케밥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전체에서. 그치?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케밥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케밥을 안 선택,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케밥을, 야, 너네 그거 알아 혹시? 그 왕밤빵 그 발음하는 거 엄청 힘든 거 아세요? 왕밤빵. 홍합을 빨리. 홍합.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죠? 자, 모두 케밥. 자, 전체에서 한 명, 자, 케밥을 적어도 한 명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전체에서 케밥을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만 남겠지. 그치? 자, 전체 확률 1이고요. 1. 자, 몇 명이 주문해요? 아까 몇 명이 주문한댔어? 4명이 주문한다며. 4명 중에서, 자, 케밥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본다면, 다시 케밥을 선택하는 게 성공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몇 명이 케밥을 선택해야 돼? 몇 명이? 모두 선택하면 안 된다며. 0명이 케밥을 선택해야 돼. 그럼 케밥 선택할 확률이 얼만데? 지금 메뉴가 몇 개 있어? 햄버거, 샌드위치, 케밥 있잖아. 그럼 3개 중에 케밥 선택할 확률 1개. 근데 케밥은 몇 명이 선택해야 돼? 1명도 선택하면 안 돼. 대신에 반드시 케밥을 선택하지 않아야 돼.
케밥 선택하지 않을 확률 3분의 2. 몇 명이? 그렇지. 4명 다가 반드시 케밥을 선택하면 안 돼. 를 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금방 하시고요. 계산하시면 81분의 65. 네, 81분의 65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독립시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독립시행은 첫 번째 어떤? 반복성. 두 번째 뭐여야 된다?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어야 된다. 세 번째, 몇 번을 성공했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실패한다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어야죠. 공식이 뭐였죠? 공식이 NCR. 그쵸? 곱하기 성공할 확률 R번. 실패할 확률 나머지니까 n-r번 하고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성공할 횟수하고 여기 실패할 횟수를 다 더하면 이 두 개를 싹 다 더하면 다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총 횟수 n이 나와야겠죠. 그쵸? 나와야 되는 거고 성공할 확률 p와 실패할 확률 1-p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R번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나머지 n-r번은 반드시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독립시행의 공식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독립시행에서는 자, R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n-r번은 성공하면 안 될 텐데 그 총 횟수는 n번이고 총 횟수 n번 중에서 어쨌든 간에 R번은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R번이 성공할 때 그 R번이 성공할 순서는 중요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C인 거야. 왜 순서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앞에서 3번 하건 2번 하고 1번 하건 1번 하고 2번 하건 뒤에서 3번 하건 성공하는 순서는 상관없이 어쨌든 전체 n번 중에서 R번만 성공하면 돼. 그런 문제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번 중에서 R번 성공해야 되는데 연달아서 계속 성공하고 나머지는 연달아 실패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이 공식을 쓸 수 없겠죠. 그렇죠? NCR이 빠지겠지. 그렇게 된다면. 이 NCR이 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NCR이 담고 있는 거는 n번 중에 R번이 성공할 텐데 그 R번이 성공할 때의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n번 쭉 늘어져 있을 때 그 중에 R번만 성공하면 되고 그 모든 걸 싹 다 모은 게 그게 바로 NCR이다. 그쵸? 다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번 중에 R번이 성공한다. 근데 그 R번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경우를 다 아울러라. 그게 NCR 곱하기 P의 R제곱 1-P의 n-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독립시행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독립시행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